영국식 낭만주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주인공은 터너,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저희가 프랑스 낭만주의는 지금 두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들라크루아와 제리코를 살펴보았죠. 그러면 영국식 낭만주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터너는 낭만주의로 성향이 점점점 발전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터너의 영국식 낭만주의 작품, 본격적으로 낭만주의가 나온 두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작품은 노회선, 다른 작품은 눈보라입니다. 노회선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딱 제목만 보시더라도 노회선, 어떤 사건을 그린 그림 같으시죠? 맞습니다.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던 1781년 영국입니다.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메이카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항해 중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노예들은 그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죠. 선장 콜링우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보험을 들어놓았던 거죠. 그런데 자연사로 그만 죽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실종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결정을 했습니다.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노예를 포함해서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132명을 묶은 채 자메이카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우리가 이 작품을 살펴보면 지금 프랑스 낭만주의에서 살펴보았던 두 개의 작품과 우리 터너의 낭만주의 작품, 노회선, 세 작품 다 참극을 그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소재는 같네? 그렇습니다. 소재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확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것을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 낭만주의, 만약에 이 터너의 노회선을 프랑스 낭만주의 풍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듯한 사실감으로 딱 그려야 되겠죠? 악마 같은 선장의 얼굴이 딱 나타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더라도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쇠사슬로 묶고 있는, 노예들을 묶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 그리고 던져지는 노예들, 피비린내 나는 그 지옥의 현장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되게 말이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작품을 보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들이 섞여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렴풋이 저기서 돛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가 있었구나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유심히 살펴볼까요? 그랬더니 그냥 둥둥둥 떠 있는 어떤 여러 조각들만 보입니다.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다가가면 이 끔찍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조각들을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쇠사슬, 이거 노예 묶은 쇠사슬일 것 같아 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보입니다. 흑인의 다리? 손이야? 그러면 시체를 쪼아먹는 새?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보게 되는 작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터너의 낭만주, 이것이 터너의 낭만주의입니다. 관객은 점점점 숨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낭만주의처럼 처음에 보는 것이 아닌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낭만주의는 서서히 다가가서 보면 그러한 사건의 끔찍함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낭만주의와 그리고 영국 낭만주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너의 또 다른 작품 눈보라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눈보라는 당시 귀족들이 작품을 많이 사고 있었죠. 그 귀족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평을 내놓았을까요? 가 문제입니다. 어떤 평일까요? 너무 훌륭해 하고 박수를 쳐줬을까요? 아니면 어떤 평이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평을 할 때는 다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화가입니다. 풍경화의 대가이다 라고 하는 영국의 존 컨스터블의 작품입니다. 에섹스의 비베노 파크입니다. 어떠신가요? 터너의 눈보라에 비해서 너무나 사실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것들이 지금 귀족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터너의 눈보라,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혹평이었습니다. 그리다 말았다. 밀가루 반죽 같다. 어마어마한 혹평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귀족들은 넓은 자신의 저택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그림들을 구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귀족들은 화가들과 친구였습니다. 이때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먼저 화면 전체에 미치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 필요한 곳에 또 미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를 묘사하죠. 하지만 눈보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도대체 뭘 그린 거야? 라고요. 아주 낯선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보자마자 이거 뭐 그린 거네? 라는 거 딱 알아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바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터너가 위대한 화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터너의 작품은 현대 미술처럼 추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842년에 말이죠. 이 눈보라는 67세 이제 노년이 된 터너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폭풍우를 바다에서 만약에 만났을 때 인간에게 느껴지는 그런 공포심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폭풍에 몰아치는 날 자신을 돛대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버팁니다. 만약에 묵지 않았으면 그냥 어디론가 날아갔겠죠? 그리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그린 것이 바로 눈보라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렸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터너가 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소제목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눈보라. 얕은 바다에서 신호를 보내며 유도등에 따라 항구를 떠나가는 증기선. 나는 에어리어 호가 하위치항을 떠나던 밤이 폭풍 속에 있었다라고요. 웬 생뚱맞게 소제목인가요?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그린 거야? 라고 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미리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67세의 터너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이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노년에 터너가 그렸던 작품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터너의 능력이 아주 떨어진 걸까요? 쇠락한 걸까요? 아닙니다. 더 혁신적인 작품을 터너는 선보였던 거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관객들이 엉뚱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터너의 혁신입니다. 지금 제가 두 점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점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가 1903년에 그린 작품이고 한 작품은 터너가 1830년경에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두 작품을 보시면 작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터너가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혹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터너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주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조입니다.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조이기도 하죠. 인상주의 하면 생각나는 화가들, 마네, 모네, 그리고 르누아르, 세잔,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고갱, 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작품으로만 본다면 터너는 벌써 70년을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현대 미술에 와서 나오는 생면추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년이 앞선 그때 터너는 했다는 것입니다. 생면추상의 작품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면 터너가 그냥 그리다가 우연히 나왔던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원리는 같았습니다. 터너는 형태가 아닌 색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느낌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스케치북에서 그 연구들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터너의 혁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작품들을 기부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터너의 아주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영국에 이 자신의 작품들을 기부를 합니다. 기증을 한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영국의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가신다면 터너의 작품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너의 작품을 마음껏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도 터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는 1년에 한 명씩 젊은 화가들을 매년 뽑습니다. 그래서 터너상을 줍니다. 터너의 그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작가에게 상도 주고 그리고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작가가 되는
터너상을 받는 작가가 되는 선정 기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벌써 알고 계시죠? 바로 혁신입니다.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인 작품 활동을 한 사람에게 그 상, 터너상을 줍니다.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그것은 바로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국이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화가 윌리엄 터너를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터너의 풍경화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